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진동걸 의원님과 함께하는 정치포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잔 하시고 건배 한번 하시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1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중단된 게 있는데 백진 기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아무래도 우리 검단 네. 지역은 네. 아무래도 지하철 문제, 네. 교통 문제가 하죠. 사실 아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도시는 네네. 이미 계획돼서 진행이 착착 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에 별도로 또 원도심, 네네. 구도심의 경우는 그에 대한 교통 대책이 네. 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도심 분들도 이제 교통의 그 피해를 보게 되는데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은 없는지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호선과 9호선 관련 부분은 사실 주민사회단체로서는 할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골드라인 때문에 혼잡도 골드라인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슈화 되니까 이제야 해결이 되려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고, 권폐장을 또 김포시가 가져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뭐 우선권이라고나 할까 유리한 뭐 입장이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폐장을 이쪽에다 하겠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쪽 검단 유리한 쪽으로 우선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십몇 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시민사회단체에 정치하시는 분들,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노력에 대한 결실이 과연 이 검단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여건이 안 좋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노선, 그리고 하루빨리 개통될 수 있는 9호선 같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단은 첨예하게 주민 여론이 뭐 좀 그런 바람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고 지금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분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아주 의견이 충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인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9호선이나 그렇죠. 5호선이나 그동안 오래전부터 했던 게 그렇죠.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죠. 뭐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저기가 골드라인 문제가 없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5호선, 9호선을 그렇게 부르짖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이슈화 되면서 해결되니까 지금에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신동걸 의원님 가뜩이나 5호선, 9호선과 관련이 신동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검단 신도시 연장은 이제 검단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광역 교통대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말하자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 대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천시가 일부 돈을 내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분양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신도시로 연결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역사 하나 없어진 걸 제가 뭐 원당에 있는 102호 역사 만들어내는 것도 당시에 나는데 명성위원하고 해서 차관이었죠 당시에. 논의해서 그걸 역사 하나 만들면 한 7, 800 들어가요. 근데 이제 또 LH하고 해서 국토부에 의해서 층고 좀 높이고 용적률 높여주고 그 개발이익 가지고 만드는 걸 해서 당시에 해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5호선은 어쨌든 제가 검단 쪽 교통 대책 일환으로 쫙 했던 부분이고, 신도시도 일부 연결되지만 이건 이제 무슨 신도시 주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20년 당시에 20대 국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20대면 초선 초선 때 16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4차 철도망 계획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GTX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철도망 계획에 그걸 국토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안 됐던 게 아니고 쭉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뭐였냐면 5호선은 지자체 간 협의를 할 것. 그걸 전제 조건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공원 다음에 지자체로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자체가 협의를 하는 거. 협의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노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건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협의가 되야 되는데, 그 건폐장을 김포시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걸 근데 마치 이제 뭐 김포가 그걸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세훈 시장이 제가 이제 기재위 간사를 하니까 우리 방에 오셨더라고. 뭐냐면
지하철 어르신들 무임승차권가 해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걸 기재부에서 좀 반영을 해달라는 것 때문에 찾아왔기도 내가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호선 문제 이건 처음에 검단 신도시를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 노선을 이거 뭐 저쪽에서 한 것처럼 왜 그러냐 하니까 그 5호선 시장 얘기는 자기들은 노선 얘기한 게 아니고 건폐장 가자는 거 인정하니까 자기들 그냥 협약시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정부 시장님한테도 그랬고 우리 강원석 서구청장한테도 그렇고 건폐장 가져오는 조건을 하면 나는 반대한다. 그건 안 된다. 그거 하려면 벌써 6년 전에 했다. 그래서 이제 건폐장을 얼마 전에 협약식에서 이제 영향권 밖으로 뺀다는데 영향권 밖이라는 게 도대체 2km인지 1km인지도 잘 모르겠고 2km라고 예를 치면 그러면 결국 그걸 한강 신도시 주변에 안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2km 밖에 놓는다. 대꽃인지 양촌인지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거면 저는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를 갈 때 김포를 통해서 가야지 여기 쓰레기 수송로 통해서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해박시겠지만 이게 완성될 때 그때 뭐 이전하고 이럴 때는 한 6, 7년 뒤면 누가 국회의원인지 누가 그것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해박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노선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검단도로 5호선 노선을 할 때 황하 촬영기지에서 바로 직선으로 검단 신도시로 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포를까지 포함하는 게 비식값이 좀 더 나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걸 한강변을 쭉 타고 시내폴리스까지 올라갔다 풍무동 갔다 다시 와서 이렇게 오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조금 더 갔다 가냐 좀 완전히 갔다 가냐 이렇게 지금 노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포스코고 16년 7년쯤에 저한테 왔을 때 이제 현대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민자 사업을 하겠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직선으로 와서 완전 사거리를 해서 1차 가고 그다음에 2차는 그걸로 해서 산업단지로 해서 구례동으로 넘어가는 그걸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게 완장역까지 오는 게 1차 비식값이 된다. 뭐 그런 부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단만 가지고는 인천시도 뭐 관심이 적고 그러니까 김포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훨씬 추진력이 더 생기겠다 해서 이걸 같이 이제 추진을 하자고 했던 거고 이게 이제 박원시장하고 협약식까지 하고 나니까 홍철호 의원이 이게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여기에 막 뭐 모든 걸 역량을 투입해서 이제 김포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했고 최근에 이제 골드라인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6월 지난 무슨 요일이냐?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유정부 시장께도 가서 전반적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번 전체 당정 협의를 한 적은 있고 국회의원 여러 명 모였을 때 한 적이 있지만 1대1로 제가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1년 동안은 기조도 만들어 정책 방향 만들어서 내가 참았다 기다렸다. 근데 이제 1년 다 되기 때문에 제가 현안 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서 솔직히 매립지 문제 가지고 그냥 30분 딱 있는데 한 20몇 분을 써버려가지고 서로 막 티격태격하니라고. 근데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하고 내가 6월 1일 날은 오세훈 시장 만날 거고 15일 날은 환경부 장관하고 또 대강희 위원장 이렇게 만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노선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면 김포도 양보하려면 그러면 시내폴리스가 갈 게 아니고 이쪽도 중간으로 오든지 그렇잖아 오는 것도 그렇죠. 이쪽도 그러면 좀 중간으로 가든지 저 자기 동네는 똑같이 가고 여기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양보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나 그 생각이고 그래서 노선 관련해서도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지역은 자기 그림은 자기가 그리라 이거야 내 지역구는 내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게 기존 노선과
중복되거나 그러면 기존 노선이 네.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BC값이 도저히 안 나오거나 그러면 네. 조정하자. 네. 그게 이제 내 주장이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뭐 대강 위원장한테 얘기했고 그러면 이게 네. 4차 철도망 계획에 지자체 간 협의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네. 만약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되면 이건 뭐 원만한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협의를 그래서 저는 전에 뭐 철도국장도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은 새로 철도국장이 됐는데 이분이 뭘 잘 모르는지 잘 뭐 이 협조를 안 하던데 어쨌든 어디 철도국장이요? 인천시 아, 인천. 대중교통국장인지 교통건설국장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뭐 네. 철도를 하도 해서 철도국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네. 정치권 그다음에 네. 주민의 대표인 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또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5호선 관련해서는 드리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이 시점에서 5호선 예. 네. 한참 5호선 관련된 거는 이제 김포시나 인천시나 각자의 자기들의 노선을 주장을 해놓고 대강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협약한 거죠, 저번에 협약한 거예요. 이거 해명을 그렇게 했다는데 네. 이게 뭐 불가피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네.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일방적인 인천에 네. 양보를 전제로 한 거면 저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인천시가 분명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전 박남춘 시정부일 때는 적어도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또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 관련된 부분이라 네.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네요. 여튼 김포 골드라인도 해결도 잘 되고 저희 검단 쪽도 해결 잘 되면서 건너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잘 되시네요 보니까. 아, 네. 네. 다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아니, 최적화된 노선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죽이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소원을 너무 많이 드려.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폭탄이 도시락 폭탄이 될 뻔했네. 네. 아, 네. 그럼 5호선 얘기는 이제 네, 그 정도. 끝난 거죠? 네. 끝난 의미로 한잔 하시죠. 네. 근데 이제 글라스도 네. 있으시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 모두가 다 이렇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5호선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인천 검단 연장이 우선이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특허권으로 오자면 제가 처음에 제안해서 특허한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밀고 네. 간 거고 김현미 장관일 때 그걸 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건 이제 노영욱 장관일 때였지만 그걸 다 발표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매립지 문제 뭐 9호선 예. 9호선 얘기는 이제 9호선은 어차피 매립지하고 연관된 문제라서 그런 거고요. 네. 수도권 매립지가 그 네. 의원님이 초선 때부터 계속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매립지 5호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제1 공약이 수도권 매립지였는데 네. 지금 과연 지금 형 상태로 봤을 때 뭐 임기 내나 무슨 뭐 명확한 해답이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립 금지가 일단 2026년, 25년 됐으니 그래도 이제 좀 보이고 자원순환 센터도 건립을 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립지 관련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 유정부 시장님하고도 한 30분 있는 걸 시간 빼서 내가 한 35분, 38분까지 같이 얘기하는데 네. 주로 20몇 분을 여기도 다 협의원이라고 서로 입장이 달라서. 네네. 근데 그 제가 오세훈 시장 만날 거고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제가 용산도 이제 그쪽 관련된 수석도 만날 생각인데. 근데 뭐냐면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와서 공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관점이 서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가니까 유정복 시장님은 이 사자 합의 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전에 6대인가 7대인가 민선할 때 네네. 그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 했던 이 사자 합의를 인천이 안 지켜서 이게 마치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인천으로 이관한 거
반대하셔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부차적이다. 1차적인 건 대체 매립지 조성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가 조성 안 되면 여기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하냐가 관건적인 거고. 근데 이 유정부 시장님은 계속 뭐냐면 아니 청와대 아니 용산가거나 아니면 뭐 한경훈 장관 만나도 사자합의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합의 이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사자합의가 뭐냐? 이 대체 매립지 조성을 3단시 1공구까지 쓸 때까지 4차 매립 합의를 하고 안 되면 더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행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직 3-1공구를 더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만나면 우리가 뭘 이행한 게 아니냐.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 안 가져가고 오히려 인천시가 파기한 거지. 이런 논리를 편다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6년 당시에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유정부 시장님한테 이게 기간을 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안 되면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서 현실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게 7년 걸린다면 7년 기다리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애매하게 협의해서 안 되면 3-1공구 더 안 되면 더 쓰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나 똑같아요. 당하고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 만나서 우리는 버릴 데 없다. 어? 그러니까 3-1공구 더 쓰게 해. 그 당신들이 약속했잖냐. 우리 다만 우리 직매를 많겠다. 직매를 많겠다는 소리는 거꾸로 하면 더 오래 쓰겠다는 거죠. 배만 갖다 묻으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정부 시장은 나한테도 시장님은 나한테도 가서 오세훈 시장 만나면 사자합의 지키라고. 그럼 내가 오면 사자합의 지키라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지키시오 이럴 거 아니야. 매립지 3-1공구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쓰게끔 이미 협약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자합의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 겁다는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갖다가 쓰레기 묻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하나 뭐냐면 인천시는 인천시 자체 매립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다 안 갖다 버려도 인천시 갖다 버릴 때가 있어야 되는 인천시 끈 거면 여기에 갖다 계속 묻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 매립지 저 박남주 시장 당시에 영종도에 돈까지 써가지고 영종도에 돈까지 써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때 우리 여기 저 청라 소각장부터 저리 이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장에서 다 프로세스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이게 환경부 강력단체 세 개 그걸 제 마음대로 하시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그때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정부 시장 본인은 믿어라. 내가 해결한다. 근데 2025년까지 해결했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다만 내 임기 중에 해결책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차라리 못 오겠으면 못 오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니 지금 지역 주민들은 오죽하면 기다리다가 차라리 그러면 계속 연장해주고 뭐 받자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지금 오죽하면. 아니 왜 그러냐면 계속 갖다 묻는데 그러면 신도시 생겼는데 지하도 차도 가지고 가져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면 영원히 갖다 묻는 것 때문에 내 입으로 차마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다시 10년 줄 테니까 그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유정부 시장님 임기가 26년이잖아요. 그래봐 25년보다 1년뿐이 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프로토콜, 어떤 프로세스에서 로드맵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나라도 가서 설득하겠다. 우리 주민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믿어라. 사자합의 지키면 된다.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날 유정국 시장님 만나러 가가지고 그 논쟁이 그럼요. 근데 나한테 뭐 진실을 얘기하지 왜 막 진실이 아닌 걸 얘기하냐고 그래서
견해가 다른 걸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견해가 다르면 그 상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렇죠. 환자도 그리고 이제 이 술을 안 드시고 있어서 네, 제가 이게 먼저인데 네. 제가 잘 모릅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비슷한 건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월 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금마마을도 네, 그렇고 4월 이렇게 말, 네. 쓰레기 네. 그 쇳가루 나오고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뭐 전에 우리 당의 우원식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다고 제일 아픈데 제일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심장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가시 박혀서 굶으면 거기가 제일 아픈 데고 저녁내 신경 쓴다. 그런 만큼 그런 어떤 지역이 가장 우리 지역에서는 아픈 지역이죠. 그러니까 의원님 한잔 하시죠. 네. 한잔 해야 될 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해봐야 뭐 사실은 지역 정치적으로 보시면 주민이 몇 표나 되겠어요. 거의 뭐 100명도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그 지역 같은 데가 우리 지역에 가장 힘든 지역이라서 제가 박남수 시장 됐을 때 인수위원장 하면서 서북부 종합계획 가져와라,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그때 만들어 왔는데 4월만 하고 이쪽만 싹 뺀 거야. 여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폐기물 시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쓰레기 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거기 쓰레기 산이 아니고 그 골재산. 그게 뭐냐면 이명박 시장 당시에 청와대 아니 청계천 뚜드러 부신 고가도로 온 걸 여기다 갖다 버린 거야.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뭐 그때만 해도 권위주의 시절에 아무도 말 못한 거예요. 3.19가. 그걸 갖다가 이제 버린 건데 그러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해서 인천시 공무원조차도 이거 닫으면 이거 어디 갖다 인천시 버리냐 이런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방치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를 용역을 세워라. 그러니까 일부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일부 민간 업체들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그냥 수시학거래 가지고 거기를 민간 개발하겠다고 조합 구성해서 막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근데 그 옆에 골재산이 있고 그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거기가 분양이 되고 개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여기다 통째로 종합 개발을 해라. 그러니까 검당 구가 지금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 그러면 구가 이면 구청도 있어야 되고 공원,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문화회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부는 주거시설로 해주기도 하고 4월 말 사람들이 들어가요. 또 일부는 환경 관련 연구단체가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일부는 체육시설을 해도 좋고 이런 데 수도권 매립지 특별히 갖다 쓰라는 거다. 그걸 써서라도 용역을 하라 그랬더니 네, 의원님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나중에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지금 질문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질문지가 많이 남았는데 그건 안 해도 돼요. 4월 말 얘기는 이제 여기 좀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얘기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용역을 세웠는데 그걸 이제 일부 개발업체하고 이렇게 용역을 캔슬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용역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하다 이렇게 제가 그걸 또 뭐 유정부 시장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역의 얘기를 이제 계속 지역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역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 관련돼서 오늘도 뭐 보니까 이제 또 잘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선거구제 개편에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가 이제 뭐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여러 당들이 좀 많은 당들이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의 구조가 있다 보니까 선거구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진척이 없다고 들어서
내년에 당장. 그래서 저는 뭐 선거구제는 네. 뭐 아시다시피 표의 등가성, 비례성, 네네. 그다음에 뭐 소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구조, 네네. 뭐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우리 정치가 혁신되고 개혁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저도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이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불평등과 양극화가 네. 심화되어 있어서, 그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걸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네. 자기 진영 논리만 앞세우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그런 내가 얘기한 그런 비례성, 다양성, 네. 뭐 이런 의견이 반영되는 걸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하나는 이제 네. 현실 가능성과 다음에 수용성이 있어요. 근데 수용성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 국민 수용성이 있고 네네. 또 하나 의원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대선구제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파격적으로 좀 그 다양성, 비례성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 국회의원 막 7, 8명 뽑으면 누굴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네. 대대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내 손으로 내가 대통령 뽑겠다는 거죠. 네. 그 의원들을 잘 못 믿겠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 때문에 뽑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제가 꼭 좋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거 해도 엄청나게 연정해서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내가 내 지역에 국회의원 뽑아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선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도 갑자기 대선구제하면 그건 좀 그 다선 의원들, 유명한 사람들, 네. 또는 뭐 초선이나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잘 나가고 막 방송 자주 하는 좀 이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야가 서로, 네. 왜냐하면 정치의 룰은 한쪽이 아무리 예를 들어 20명뿐이 안 되는 정당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여당이더라도 정치의 룰은 협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협상 과정을 봤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 국민 의견까지 들으면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소선구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국회의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국민 수용성이 도저히 없으니, 네. 그러면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를 좀 늘려야 되는데, 뭐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비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례 대표의 비례가 비례 역할을 하고 있냐? 꼭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례되고 나면 그냥 네. 1년만 되면 지역구 찾아 돌아다니고, 네. 또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그냥 당대표나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걸만 하려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자면 네. 소선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지역구를 좀 넓히는 그리고 비례를 또는 권역별 비례가 됐던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가지고 있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민주당 최근 전당대회에서 이제 도봉투, 또 인천에 계신 또 국회의원님들이 여기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네. 그러니까 뭐 같은 동료들 그리고 인천 의원들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면 이 돈봉투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당, 특히 민주당에서 그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뭐 개인 의원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일탈보다도 이런 또 조직적이고 또는 집단적인 그런 부분의 성격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어쨌든 당의 어떤 민주적 네. 규범이랄까 또 기강이랄까 이런 거를 좀 새로 세울 필요도 있고, 또 제도 혁신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이제 2부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좀 마무리 멘트를 좀 네. 하실 시간이. 이 부분 끝입니까 이제?
3부는 없습니다. 3부는 저희가 이제 네. 3부는 없어가지고 그게 참 안타까워. 3부는 개인적인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3부는 좀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러면 같지만 그러면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네. 주민으로서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우리 신동훈 의원님께서 서구 네. 지역을 책임지시는 의원님이고 네. 그리고 벌써 2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이제 또 3선을 또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 정치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만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인천이 서구가 특히 검단이 분위기 쇄신, 이미지 쇄신을 하려면 네. 일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인구가 서구 인구가 늘어난다, 청라 인구가 늘어난다,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했는데 밑에 댓글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거기 냄새나는 쓰레기 동네, 상월만 못 사는 동네, 거기 들어가면 후회한다, 교통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댓글이 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뭐 시구청장님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서구 의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구의 이런 민낯을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원래 있던 신도시 거기에 또 다른 2기 신도시, 2차 신도시 하면서 검단도 신구도심으로 많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한쪽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균형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인천 서구 검단이 매립지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이런 오해와 오인으로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입니다. 아,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문 중에 네. 검단 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꼭 여쭤봤었는데 검단 까먹은 게 있네요. 이게 시간상 네. 질문을 못했는데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검단 분부 얘기를 좀 그렇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 특히 이제 검단권역은 어쨌든 이 개발과 환경 또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숙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분구까지 되게 되면 굉장히 뭐 구청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또 구성돼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숙제를 안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죠. 이제 초선 의원 되면 이제 있기 전에는 자주 동네 술 먹다가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럼 사람이 버렸다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하죠. 대선되고 나면 중앙정치만 가 있나 이런 얘기하죠. 근데 사실 할 것 다 하고 있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고 또 저는 이게 구청장하고 달리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게 본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선구제를 주장하는 것도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에 소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고 할 부분은 다 하고 있고 다만 백진기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은 좀 더 지역구에 애정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새해 듣겠다 이렇게 하고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그 전에 있는 여기 국회의원들은 여기 살지도 않았고 지금 살지도 않고 은퇴하고 나면 다 가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33년 이상을 살아왔고 여기서 같이 주민과 호흡하고 지역 주민과도 소주 먹고 그 재선되고 이러면서 소주 먹는 횟수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다만 오늘 주신 쓴말씀 쓴소리들은 제가 잘 경청해서 또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쇄신할 부분 쇄신해서 더 나은 신동훈 국회의원, 더 나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배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2부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